예민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면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가해도 방이 조금 후끈후끈하다든지 뭐 애를 데리고 어디 찜질방을 갔든 이러면 얘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땀이 많이 보통 애들보다 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땀띠를 바르면 그 땀구멍을 막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가 이제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거기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염증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진균, 곰팡이 같은 게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상구균이라고 그래서 그 피부에 아주 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아토피 있는 아이들 보면 진물 흐르고 그런 것들이 대개 그런 균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찬스가 많습니다. 땀띠 분을 많이 바르면. 그래서 그 땀이 나면 차라리 목욕을 충분히 시키고 나오자마자 바로 보습제, 그러니까 땀띠 분이 아니고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유학생 아토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토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자녀의 성격 유형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대발견 IQ! 율동 시간. 아이들에게 신나는 율동을 가르쳐준 후 저희 친구들 중에서 앞에 나와서 저는 자신있게 율동 오늘 배운 거 할 수 그런데 있어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드는 아이와 눈치만 살피는 아이가 있다.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든 아이는 나와서도 자신있게 율동을 했다. 또한 손을 들었던 남자아이는 주저하는 여자아이의 손까지 대신 들어줬다. 친구가 손을 들어줬지만 여자아이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엄마가 뒤에서 부추기니까 그제서야 간신히 손을 들었다. 마지못해 손을 든 아이는 율동을 하면서도 동작에 그다지 자신이 없어 보였다. 또 율동이 끝나는 즉시 엄마에게로 달려가자 엄마는 속상한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하고 만다. 애들처럼 완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적극성을 보이는 아이와 항상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두 아이의 차이는 바로 외향과 내향이라는 아이들의 다른 성격에서 비롯된다. 제작진은 내향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분 동안 장난감을 조립하게 한 후 그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조립해서 재밌게 놀아. 선생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적극성을 보이는 외향형의 아이들. 누나 내가 이거 다 맞출게. 형아. 또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며 또래 관계를 맺어가기도 했다. 나도 6살인데. 나는 7살인데. 내가 만들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며 기찻길을 맞추던 외향형의 아이들은 조립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내가 이거 어렵단 말이야. 힘들어. 시간이 더 지나자 외향형의 아이들은 조립엔 흥미를 잃고 미완성된 기찻길로 기차놀이를 했다. 그러다 관심은 이내 다른 곳으로 돌려졌다. 실험실 벽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놀았으며 장난감 조립은 잊어버린 듯 했다. 내향형의 아이들이다. 선생님이 지시를 내리자 외향형의 아이들과는 달리 각자 방법을 찾아가면서 조심스레 맞춰보기 시작했다.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내향형의 아이들. 건너편에 이거 또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찻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의견을 교환할 뿐 별다른 대화 없이 차근차근 조립을 해나갔다. 엄마가 또다시 이쪽으로 또다시 가잖아. 내향형의 아이들은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기찻길을 완성했으며 완성된 기차로 놀이를 했지만 또래끼리 활발한 유대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이처럼 외향형의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끈기는 부족했으며 반면 내향형의 아이들은 사교성은 부족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슨 놀이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수빈이. 엄마 아빠 놀이하고 와? 엄마 학교 놀이? 보통 엄마들처럼 유치원에서 뭘 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수빈이가 시원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아 엄마는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되는 질문이 부담스러운지 수빈이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 스티커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수빈이 때문에 늘 걱정인 엄마가 또 수빈이에게 말을 걸어본다. 유치원 갔다 왔지? 응. 친구들하고 노는 놀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 노래 좀. 엄마의 물음에 간신히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자기 놀이에 집중하는 수빈이. 엄마 놀이? 차 안에서 놀았어? 내년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수빈이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엄마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친구들이 많이 없을까 봐도 걱정이고 어디 가서 이제 커서도 사회에 적응을 조금 못할까 봐도 그렇고 이제 요번에도 유치원에 새로 바뀌었는데 첫날 가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안쓰럽고 속상하죠. 동네 놀이터. 수빈이 엄마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수빈이 성격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친구들이 많은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종종 나온다. 하지만 수빈이는 놀이터에 나와서도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늘 혼자 놀 뿐이다. 한참 지켜보던 엄마는 아이들 무리에서 안면 있는 친구를 찾아낸 후 수빈이에게 친구에게 가보라고 조심스레 제안을 해본다. 주영이한테 안녕 하고 가봐. 엄마가 계속 제안을 해보지만 수빈이는 여전히 힘들어한다. 주영이도 쑥스러운가 봐. 그렇다면 이런 내향적인 아이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제작진은 낯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내향적인 아이가 낯선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내향적인 이 아이는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을까? 1번, 원하는 것을 사준다며 보상을 제시했을 때. 2번, 매력적인 장난감을 줘 친구들과 함께 놀게 했을 때. 3번,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가 놀이에 참여시켰을 때. 4번, 선생님이 방법을 제시하기도 전에 놀이에 참여한다.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 외향적인 아이와 네, 내향적인 내향적인 아이가 아주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이 있습니까? 예, 외향과 내향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지 행동도 나가잖아요. 근데 외향적인 아이는 콧바람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에 좀 바람을 쐬야 하는 과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목소리를 통해서 또 신체 접촉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충족이 되면 이제 신체 에너지도 막 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아이들은 그 내공가입니다. 혼자 스스로 내공을 내공을 써요. 자가 충전 시스템을 딱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서 유치원이